하이탑 옛날 거 우리 쓰던 교재.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를 오게 하는 두 개의 기단이 있는데 누구와 누구죠? 북태평양 기단이랑 오츠케. 근데 이번 거는 오츠케 기단이 아니고 뭐 몽골 쪽에서 온 기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거.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관한 식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중력장 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연습들과 자, 그리고 나가서 자,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이야기들, 특히 자,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과학고 가서도 내신에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인것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 문제로 거의 킬러 문제 수준의,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 수준에 대한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진곽은 전통적인 이 하이탑의 예제만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로 출제되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탑 예제 문제들은 진도 나가는 족족이 계속 꾸준하게 계속 풀어보셔야 돼. 진짜로 많이 반영되고 있어. 진곽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 중력장 내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얘기를 한번 보자.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중력장 내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의 조건은 공기저항 그리고 마찰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다. 공기저항과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자, 묻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식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줄 수 있어. 2분의 1 mv1의 제곱 처음 상태의 속력이야. 더하기 mgh1은 2분의 1 mv2의 제곱 더하기 mgh2인데 이 값이 언제나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이 값이 언제나 일정하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서진이 들어와야지. 너만 들어오니? 상현이 절로 가는구나. 그러면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 첫 번째, 자윤학화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윤학화하는 물체에 대해서 지면에 도달하는 속력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이거는 2학기 때 대부분의 학교의 2학기에 중간고사 시험범위이기도 해. 이미 본 사람들도 있지만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은빈이가 나왔고요. 잠깐 보고 체크해 드릴게요. 유나가 1시간 정도 지각한다 그랬고요. 정윤이 안 왔고요. 은빈이 안 왔고요. 윤혁이, 준혁이는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서 얘들은 시작반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이가 얘는 장군반으로 옮겼을 거예요. 네. 옮겨 놓을게요. 한번 확인해보고 윤혁이하고 준혁이는 2반인지 알파반인지 한번 다시 본자니까 확인해 주세요. 네.
자, 여기에 높이가 h만큼 있는 곳에 자, 물체가 있어요. 자, 이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는 자, 이 상태에서 중력의 영향으로 아랫방향으로 운동을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얘가 갖는 속력을 뭐라고 해? 얘가 갖는 속력을 V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물체들이 갖는 에너지를 살펴보는데 처음에는 속력이 0이잖아. 그지? 속력이 0이니까 얘는 2분의 1 m 0의 제곱 더하기 mgh라고 하는 값이 가장 높은 곳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지. 보통 나중에 익숙해지면 얘는 0으로 바로 놔주면 되겠지. 안 쓸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리고 바닥에 내려오는 순간의 물체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있고 높이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데 이렇게 된다. 이것도 나중에는 어떻게? 얘를 안 쓰면 되겠지. 0인 건 안 쓰면 되니까 따라서 속력 V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2GH가 된다라고 해. 이건 우리 중력장애 운동을 다룰 때도 썼던 얘기야. 그치? 참고로 이거 중력장애 운동에서는 이렇게 봤었어. 얘는 일정한 가속도, 중력 가속도 G를 갖고 운동하고 있잖아.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세 번째 식을 활용하는 거야. 이 GH라는 값은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인데 얘가 0이잖아. 그지? 따라서 V라고 하는 것은 루트 2GH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중력장애 운동에 대한 식을 모두 다 쓸 수 있어. 속도만 계산할 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시간이라든가 부수적인 걸 알아볼 때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응용해서 보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연직 상방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연직 상방 운동에서 연직 투상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연직 상방 운동에서의 최고점의 높이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 자, 이쪽에 지면이 있어요. 지면에서 물체를 자, 연직 윗방향으로 V0라는 속력으로 던져 올렸대요. 그럼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 감소하지. 감소하다 최고점에 이르러서 물체가 갖는 속력은 0이 돼 버립니다. 이때 이 물체가 갖게 되는 높이를 구해 보도록 하자. 똑같은 식이지. 0인 거는 빼버리기로 합시다. 지면에서 출발했다라고 한다면 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0 제곱 포텐셜 에너지 0 생략하기로 했지. 자, 그리고 최고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만 갖고 있겠지. mg 라지 h. 그죠? 따라서 h라고 하는 값은 2g분의 v0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고 이번에는 자, 세 번째 자,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포물선 운동이 되겠네. 자, 포물선 운동, 첫 번째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 여기 어떤 높이에서 물체를 자, 수평 방향으로 자, 던졌다라고 해요. 자, V0라는 속력으로 던졌대. 이 질량 m이나이를 V0로 던졌을 때 최초의 던진 높이를 h라고 하자. 그럼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하지?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하겠지. 이때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에 전체 속도는 얼마가 되는가라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가장 높은 곳에서는 운동 에너지도 갖고 있고 또 뭐도 갖고 있니? 포텐셜 에너지도 동시에 존재한단 말이야. 따라서 2분의 1 mv0의 제곱 더하기
mg 라지 h라는 값은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지. 자, 여기에서 MMM 모두 지워지고 2배를 해주게 되면 v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v0 제곱 플러스 2gh라고 쓸 수 있겠지. 따라서 이 물체의 속력은 마이너스 속력은 없지. 마이너스 속력 없어서 루트 뭐가 돼? v0 제곱 플러스 2gh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얘는 중력장의 운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보면 x방향의 속도는 항상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단 말이야. x방향의 속력은 항상 v0로 같아. 힘을 받지 않으니까 x방향으로는. y방향으로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 루트 2gh가 돼버리죠. 따라서 나중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대입해 보면 전체 속력은 얼마가 되지? 루트 v0 제곱 플러스 2g h라는 값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중력장의 운동 갖고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봤고요. 자, 이번에는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것도 포물선 운동이 되는데 포물선 운동 2가 되겠습니다. 도윤이 왜? 왜? 왜 긴장하고 있어? 너 쌤한테 죄졌지? 자,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이야. 포물선 운동 2가 되겠습니다. 무준이 또 졸려서 어떡해? 그게 졸린 거야. 깨려고 노력하고 있어. 노력해. 되게 중요한 거야, 그게. 과학고 형들도 과학고 가면은 장단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과학고에서 진짜 생활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친구야. 왜 그럴까? 일단 기숙사 생활하니까 엄마 아빠의 간섭이 없어져.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 하는 친구들 진짜 조심해야 돼. 학교 가면 아무도 그걸 통제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첫 번째, 과학고 학생의 가장 제1적. 일적이 뭘까? 잠이야. 2적, 웹툰, 판타지. 교묘하게 숨어서 어디선가 다 보고 있단 말이야. 웹툰, 판타지. 세 번째, 게임. 이제 과학고 학생의 3적이야. 거기서 게임을 해요? 하는 애들 아주 열심히 해. 아니 그 반반이라던데 반은 그거 하고 반은 아예 안 하고. 거의 다 하긴 하지. 자기가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이 3적을 조심해야 돼.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잠이야. 지금 막 피곤해. 잠깐 자고 말지. 잠깐 자지니? 선생님이 항상 주장하지만 일찍 자는 사람이 더 많이 잔다. 일찍 일어난 사람은 또 잔다. 종일 잔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통제 잘하는 친구들이 과학고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어. 그래갖고 자기 스스로 엄청나게 막 쪼아야 돼. 지금 있는 친구들은 특정 학생 빼놓고 자기 스스로를 잘 통제하는 친구들이야. 특정 학생 둘 빼놓고. 너 맞지? 잠을 통제를 못 하잖아. 거기다 또 현민이는 이거를 또 주체하지 못하잖아. 다른 친구들은 되게 성실한 친구들이지.
서진이 성실하잖아, 그지? 현이도 엄청 성실하고, 우진이도 아주 묵묵하게 열심히 하고, 도현이는 미성이도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야. 유나, 은빈이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지? 뭐라고? 자, 수련회 갔어? 어디 뭐 자원봉사 가니? 홍순환 지역 가서 물 풀어? 학교에서 애들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집중호우가 예상돼 갖고 지금 오늘 밤 난리도 아닌데 지금 서울시 비상 났어. 작년 여름에 반지하에서 물에 갇혀갖고 죽은 분 2계시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서울시 지금 비상 났어. 반지하 있는 데는 지금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는데, 오늘 낮에도 잠깐 비 왔었지. 침수된 데 엄청나게 많았을 때, 인천도. 선생님 동네는 작년에 뉴스 나왔잖아. 차가 물에 동동동 떠다녀갖고. 그래갖고 지난 봄에 공사해놨는데 어떻게 해놨는지 아니? 진짜 쓰러지게 해놨다. 배수구를 이제 새로 해놨는데, 보통은 배수로를 그냥 군데군데 하나 뚫어놓고 하나 뚫어놨지. 선생님 동네 아주 아픈 기억, 뉴스에 나왔던 아픈 기억 때문에 한 50m 구간을 딱 그 망 있지, 그 쇠로 만든 그 망을 다 덮어놨어. 150m 구간인데? 근데 진짜 멍청한 거야. 물이 그래서 막힐까? 배수구에서 뽑아내지 못하니까 막히지. 좀 멍청한 사람들이야. 인천은 아주 침수가 잘 되는 구역들이 꽤 많거든. 상습 침수 구역들이 많아. 인천 바닷가에 콘크리트가 오늘이 며칠이지, 음력? 13일? 오늘쯤이 아마 선생님이 2주 전에, 열흘 전에 보름달 봤으니까 오늘 뭐니? 다행히도 망때네? 삭때네? 작살났다. 사귈 때가 이거는 과학고 입시에 잘 나온다. 사귈 때가 대살이야. 살이가 뭐지? 많이 죽는다. 살이. 한 달에 대살이와 소살이가 2개 있어. 그래서 살이라고 해. 살이가 뭐지? 현이야, 사리가 뭐지? 민성아, 너는 봤지? 사리가 뭐지?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는 거지? 자, 조석에서 바닷물이 많이 들어올 때야. 그래서 삭과 망일 때,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가 물이 많이 들어오고, 상현 때는 조금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이 금음쯤이다. 그럼 금음 시간이니까 얘는 밤 12시 무렵에 물이 가장 많이 찬단 말이야. 근데 오늘 밤 하필이면 12시에서 3시 사이에 인천 지역에 비가 약 시간당 50mm가 예보돼 있어. 또 오늘 밤에 자다가 피난 가는 사람 꽤 많겠구나. 이거 대살이 때는 바닷물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펌프로 높이가 어느 정도 맞으면 펌프 없이 물이 빠져나가잖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게 역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럼 저지대 침수되겠네. 오늘 밤 비상근무네. 자, 그럼 비스미 위로 던져 올린 물체에 아버지 공무원이셔? 못 들어가 오늘. 오늘 같은 날 공무원들 모여갖고 술 먹으면 다 잘려. 국회의원도 비상 났잖아. 찍히면 안 된다 그래갖고 오늘 술 안 먹어. 아마 내일까지 못 먹을걸? 다음 주 화요일인가까지 비가 계속 온다 그랬지. 아마 일주일 동안 술 못 먹을 거야. 먹으면은 저 새끼 저거 국민들은 물난리 나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모여갖고 술 처먹고 있네? 뉴스에 금세 나온다. 저 새끼들 회 먹었네? 후쿠시마 수입회 어때?
자, 그러면 이런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어떤 물체가 있어요.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갖고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몸살이요. 평소에는 할 짓 다 하고 다니지. 근데 국회의원 선거 때는 잘 보여야 표가 나오지. 진짜 몸살이고 다닐 때 제발 평소에 좀 잘했으면 좋겠어. 자, V0라는 속력으로 얘를 발사시켰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윗지점에서는 속력이 가장 최소가 되고 다시 아래로 내면서 속력이 증가한단 말이야. 이때 발사한 각도를 세타라고 하자. 발사한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수평 방향의 속도는 얼마가 되니? V0 코사인 세타인데 이 값은 X방향으로 힘을 받아 안 받아? X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지. 공기저항 같은 게 없으면 작용하지 않는단 말이야. 항상 얘는 일정해. 반면에 윗방향의 Y방향의 속력은 얼마가 됩니까? V0 사인 세타가 된단 말이야.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물체가 최고점을 지날 때 이 지점의 높이를 뭐라고 할까? H라고 하자. 얘는 수평 방향의 속력이 살아있겠지. 어떤 속력으로 살아있습니까? V0 코사인 세타라는 속력으로 살아있어. 그리고 Y방향의 속력만 0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아래로 떨어져서 Y방향 속력이 증가하게 된대요. 그럼 발사하는 순간에 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지? 2분의 1 mv0의 제곱이야. 최고점에서는 어떤 운동 에너지 같지? 2분의 1 mv0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는 속력을 갖게 돼. 자, 그리고 이 위치에서는 mgh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오케이? 이때 이 h 값을 알아보지. 얘 이항시켜 줍니다. 이항시켜주면 2분의 1 mv0의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자, 이 값은 2분의 1 mv0의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값이 돼버리고 얘가 mgh가 돼버리겠지. 이해합니까? 따라서 h라고 하는 것은 mm 지워버리면 이 g분의 v0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무준이 또 뭐 이해 안 된다. 너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뭔지 모르는 거지? 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뭔지 모르는 거지? 거기부터 딱 맥혔는데? 진짜? 아니 삼각함수에서 나온 거. 사인 제곱이라고 사인 제곱 사인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인 거 기억 안 나?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인 거. 그런 거 안 했어요. 어? 너 무준이 너 1년 만에 되게 멍청해 갖고 돌아왔구나. 삼각함수를 다 까먹어가지고. 사탕도 아닌데? 네? 사탕만. 그 까먹는 거 먹으면 안 돼. 하리보 먹어야 돼. 하리보. 나는 빨간색이 좋아. 요즘 바뀌었던데? 그거는 너가 이제 채워야 되겠다. 지금 내가 그거를 설명해 주기에는 좀 그렇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얘를 포물선 운동에 대한 식을 이용해서 활용해 줄 수도 있어. 그치? 어떻게 활용해 줄 수 있니? Y방향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마이너스 2g 곱하기 h라는 값이지. 맞아요? 이 값은 자, 나중 속도의 제곱, 0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v0 곱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는 식을 썼단 말이야. 따라서 h라는 값은 2g분의 v0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는 값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 이게 h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봤고 이번에는
단진자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5번째, 단진자의 운동. 자, 단진자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단진자라는 게 뭐였죠? 우리 단진동 배웠었잖아, 그치? 단진자의 운동이 어떤 운동이야? 실에 매달린 추의 운동이야. 실에 매달린 추의 운동인데, 자, 여기 어떤 각도에서 물체를 이렇게 비스듬히 놓게 돼. 자, 이때 연직 방향가 이루어진 각도는 세타라고 얘기할 때 처음 속도는 0이라고 하자. 이때 실의 길이를 L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될까? 이 상태에서 놓으면 반지름이 L인 원호를 그리면서 아래 지점까지 내려오겠지. 그래? 이 지점에서 이 추의 속력을 구해보기로 한 거야. 이 속력이 전체 속력의 최대값이거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자, 이 아이가 갖는 높이 h는 얼마가 될까? 전체 총 길이는 얼마야? 총 길이는 L이라는 길이를 갖고 있지.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지? 요 길이는 L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되겠지. 그죠? 그렇다면 자, 높이 h는 얼마가 돼? L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값을 갖게 된대요. 이해해요? 도현 이해해요? 뭐가 이해 안 돼? 야, 이 높이는 이 높이 빼기 이 높이잖아. 이씨! 너 딴 생각했지? 너 필기가 중요해? 수업 알아듣는 게 중요해? 아니야, 둘 다 중요해. 응? 요거 노트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진각 가는 친구들은 물리 노트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거 또 수업할 거거든? 수업할 때 필기하지 말고 더 집중해서 많이 들어. 버리지 말고 노트를. 그럼 개이득이지? 그럼 개이득이야. 그럼 더 많이 들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 그렇다면 최초에는 어떤 에너지 갖고 있지?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단 말이야. mgh야. 즉 mgl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리고 이 값은 자, 뭐가 돼 버립니까? 이 값은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vv 지워지고, 자, mm 지워지고 v 제곱이라는 녀석은 2g l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값이 얼마가 되지? 이 값이 v라는 값이 얼마가 되지? 루트 2gl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야. 이게 단진동 운동이 되겠다. 자, 6번째. 자, 6번째. 빗면에서의 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빗면에서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어떤 빗면이 있어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자, 어느 방향으로 해도 상관없단 말이야. 자, 여기 어떤 경사면이 있어. 경사각도 세타라고 하자. 자, 여기에 마찰이 없다라고 할 때 물체가 있었단 말이야. 이 물체는 지금 높이 얼마의 높이에 있대? h라는 높이의 물체가 있대. 잡고 있다 가만히 놓았어. 물체는 굴러가지 않고 미끄러져만 내려왔다라고 가정을 하자. 굴러오는 거는 과거 2학년, 1학년 2학년 때 배우게 될 거야. 굴러가는 것도 배워. 응? 내년 2학기 때 볼만할 거야. 선생님 갑자기 물리가 왜 이렇게 변하죠? 라고 할 거야.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좀 탄탄히 해야 돼. 특히 수학. 2학기 때는 미분적분을 막 쓸 거야. 엄청나게 써야 되거든. 그래서 수학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 수학 못하면 물리도 못하게 돼.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자, 여기에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는 어떤 속도를 갖고 있지? V라는 속도를 갖게 되는데 이 V가 얼마냐는 얘기야. 오케이? 최초의 물체는 어떤 에너지가 갖고 있지?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 바닥에서는 어떤 에너지 갖고 있지?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V라고 하는 것은 루트 2g h야. 아, 중력은 바로 보존력이구나. 보존력이기 때문에 운동 경로에 관계없이 한 일이 항상 어때? 같다. 사실 여기 L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것도 h잖아. 그치? 알고 보니까 h란 말이야.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물체가 내려왔을 때 바닥면에서 물체가 갖는 속력은 항상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응용해서 문제 하나 내볼까요? 하나 응용해서 문제를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비가 시간당 30mm짜리 비야. 저 소리가 좀 전 소리가 조소리로 1시간에 3cm. 1시간에 이만큼 오는 거야 물이 비가. 바닥에 쭉 깔렸을 때. 신발을 밟으면 내 깔잖아. 옛날에 그런 적이 있다. 선생님이 계산 삼거리 쪽에다가 학원을 채러 갖고 있었는데 연수송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했어야 되거든. 그쪽에는 이제 이쪽에서는 과학부 애들만 이제 수업을 했는데 연수송으로 가야 되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야. 그래갖고 진짜 요 발목까지 물이 찼어. 인도인데 물이 안 빠져가지고. 그래갖고 어쩔 수가 없잖아. 슬리퍼 신고 바지를 걷어붙이고 우산 쓰고 가방 앞으로 메고 이제 갔어. 그 지하철 타고 연수송 갔어. 지하철이고 지하철이 침수되는 거. 침수까지는 안 됐어. 펌프가 좋잖아 지하철은. 그래갖고서 갔는데 대박. 사람들이 다 나를 봐. 왠지 아니? 연수동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 맑음 그 자체야. 근데 우산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잖아. 그리고 신발은 슬리퍼 신고 걷어붙이고 운동화는 손에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야. 어디 물에 빠졌다 나온 줄 알고. 인천이 그렇게 넓더라.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먼저 이 문제를 보자. 이거는 1993년도 또는 92년도경에 연대의 입학 문제에 나왔던 문제야. 어렵지는 않아. 어렵진 않아. 자, 이쪽에 스키 슬로프가 있대. 점프대야. 스키 점프대. 여기에 최초의 스키어가 질량이 m인 사람이 높이가 h1인 높이에서 서 있었어. 자, 이때 이 슬로프의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수평 거리는 L만큼 떨어져 있었대. 자, 이때 이 높이는 h2라는 높이였다고 한다. 그런데 말이야. 이 스키어와 이 슬로프 사이에는 마찰 계수가 뮤였대요. 마찰 계수가 뮤였다라고 해. 이 뮤였을 때 스키어가 이 점프대를 떠나는 순간에 속력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란 얘기야.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마찰계수가 어떻게 써야 돼요? 나도 모르겠어. 그걸 모르겠어. 근데 U를 루트 안에다 붙여가지고 루트 밖에다 붙여요. 뭔 소리야? 마찰계수를 어떻게 써야 돼요? 너 앞선 수업 동영상 보라고 했니? 보지 말라 그랬니? 3베타반 모든 수업은 요번 연도에 들어가고 선생님이 다 반 이름과 제목을 다 붙여서 올려드렸죠? 그걸 꼭 확인해서 보라고 했는데 지금 딴 친구도 다 배웠는데 너 때문에 옛날 진도를 다시 할 수가 없지 않니? 현인 다 계산했지? 선생님 아까 선생님 하신 것만 생각하면은 아니야, 하나 더 해야 돼. 마찰력이 하는 일을 해야지. 우리 앞선 시간에 마찰력이 하는 일 했었지? 일에서. 자,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안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빗면에서 마찰력이 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잘 살펴보자. 얘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풀 수가 있어. 자, 빗면에서 마찰력이 하는 일을 보자. 자, 빗면에서 마찰력이 하는 일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쪽 경사로 볼까? 자, 여기 높이를 델타 y라고 하고 x 방향 값을 델타 x라고 하자. 그리고 이 경사각도를 세타라고 할게. 오케이? 자, 여기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올려져 있어. 질량이 m인 물체가 올려져 있는데 얘는 아랫방향으로 현이야 무슨 힘이 나타나지? 무슨 힘? 왜? 중력이 나타나지. 자,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의 힘과 빗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과 빗면의 수직한 방향의 힘으로 분해할 수가 있었어. 자, 그렇다면 mg를 대각선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각 편의 크기가 각각의 성분 힘이 된다라고 했어. 그렇다면 내려오려는 힘은 얼마였지? 여기가 세타면 누가 세타야? 얘가 세타가 여기가 세타가 돼 버리지. 여기 세타 돼 버리니까 이 힘은 얼마가 돼? mg? 우진, mg 얼마가 되지? 이 힘 성분 mg 얼마야? 사인 세타지. 이 힘은 얼마가 되지? 이 힘. mg 코사인 세타가 돼버리지. 자,
자, 이때 이 물체는 자, 면으로부터 윗방향에 힘을 받게 돼. N이라는 힘을 받게 돼. 이 힘을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지, N을? 민성아, 무슨 힘이지, 이거? 수직항력이라고 하지. 자, 이때 수직항력의 크기와 mg 코사인 세타가 같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일단 n-mg 코사인 세타는 0이야. 그래서 수직항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지? mg 코사인 세타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마찰력이 하는 일을 한번 보자. 얘는 마찰력에 하는 일을 살펴보면 마찰력이 하는 일은 얼마가 돼? 마찰력 곱하기 마찰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마찰력의 크기는 뮤 n이야. 뮤 n 곱하기 s가 돼버리는 거지. 자, 여기서는 이 이동 거리를 델타 s라고 하고 빗변의 거리를 델타 s라고 하고 델타를 붙여주도록 할게. 자,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지? 뮤 곱하기 mg 코사인 세타 곱하기 델타 s야. 자, 마이너스 빼먹었다. 그렇다면 델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니? 델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그림에서? 우진아, 델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얼마지? 현이야, 델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면 얼마일까? 아, 너희들 진짜 삼각비 문제 있구나. 서진아, 델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얼마지? 학원수 삼각비 한 번도 안 했니? 도윤아, 델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얼마야? 몰라? 빗면의 길이잖아. 저기 써 있잖아. 근데 애들 다 모르잖아. 서진이는 알았지? 방금 이해했어? 이게 돼버린단 말이야. 야, 빗변, 밑변, 높이 관계 몰라? 우진이 모른다고 그랬어, 너? 근데 왜 대답 못해? 아, 너한테 안 물어봐서 대답 안 한 거야? 사실 이것도 아슬아슬했잖아, 너. 정확했었어? 자, 그래서 요만큼이 됐다라고. 이걸 델타 W 말하고 할게. 오케이? 얘는 특정 구간에 대해서 마찰에 대한 일이 경사 상관없이 X방향의 이동 거리로만 마찰력에 대한 일이 주어지게 되는구나. 그치? 그럼 전체 구간에 대한 마찰력은 얼마일까? 전체 구간에 대한 마찰력은 자, 시그마 델타 W 마가 돼버리니까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뮤 곱하기 mg 곱하기 시그마 델타 x가 됐어. x를 다 합치면 얼마야? x를 다 합치면 얼마지? x를 다 합치면 얼마야? 조금씩 자른 델타 x를 다 합치면 얼마야? 그림에서? 에?
너 자꾸 말을 그 이상하게 끊어서 발음할 거야? 아니 쌀 드시는 거. 델타 x를 다 합치면 얼마야? 도연아, 델타 x 다 합치면 얼마야? 현이야, 델타 x 다 합치면 얼마지? 에이, 우진 너밖에 없다. 델타 x 다 합치면 얼마야? 그렇지, L이지. L이잖아, L. 응?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뮤 mg L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찰력에 대한 일을 이런 식으로 계산한단 말이야.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살펴볼까?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전체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다. 델타 K 더하기 델타 U라는 값이 WNC가 되잖아. 마찰에 대한 일이 WNC였던 거야. 오케이? 마찰에 대한 일이 WNC였던 거지.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갖는 에너지는 얼마? 역학적 에너지? mgh1이라는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있었던 거야. 자, 여기에 나중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가 되니? 2분의 1 mv의 제곱 더하기 mgh2야. 근데 이 에너지는 마찰에 대한 일만큼을 얘에서 빼준 값이야. 그럼 여기에다 더해주면 되겠지. 얘는 뮤 mg L이야. 마찰에 대한 일만큼 감소됐다는 얘기야. 이해해? 네. 자, 따라서 이걸 정리해주면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mg 묶고 h1 빼기 h2 빼기 뮤 L이 되겠지. mm 지워지니까 이 아이의 속력 v라는 녀석은 2g 곱하기 h1 빼기 h2 빼기 뮤 L이라는 값이 됐다는 거야. 이해해요? 이게 연대 입학 문제인데 쉬운 편에 속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한 예라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있는 예제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07쪽에 있는 문제를 갖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307쪽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오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문제야. 학교에 보통 과학고의 학습지에는 나와. 근데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출제되지는 않았어. 조금 어려운 편이라고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다. 자, 여기에 책상에 모서리가 있는데 책상 모서리에는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자. 오케이? 마찰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 밧줄이 이렇게 걸쳐져 있어. 밧줄이 걸쳐져 있다. 전체 길이는 L이라는 길이를 갖고 있고 현재 여기에 걸쳐져 있는 이 길이가 Y만큼의 길이만큼 걸쳐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오케이? 얘의 전체 질량은 라지 M이고 선 질량 밀도라고 해서 람다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 얘는 선 질량 밀도야. 이 문제에서는 뭐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쓰면 편리하고 없으면 약간 귀찮은 거. 자, 얘는 무슨 뜻이냐면 단위 길이당 질량이에요.
즉 람다라는 녀석 곱하기 L이라는 값 전체 길이 하면 전체 질량이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요거 비례관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질량은 안단 말이야. 얼마가 되지? L분의 YM이 되는 거지. 길이에 비례하니까. L이라는 길이의 질량이 M이야. Y라는 길이의 질량은 얼마야? M 곱하기 L분의 Y지. 전체 길이니까 비례식 몰라? 방금 이해했어요. 비례식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지, 5, 6학년 때. 방금 이해했어요. 그걸 초등학교 때 하는 걸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자, 그런데 얘가 가만히 놓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무게 때문에 얘가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전체가 L이라는 길이만큼이 이렇게 놓여 있는 순간에, 즉 이 밧줄이 책상면을 이탈하는 순간에 얘의 속력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해해요? 자, 그럼 보자. 처음에 이 높이를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으로 하자. 그럼 이 부분에 해당하는 질량은 포텐셜 에너지가 없지. 이 부분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야? 질량 중심이 절반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지금 현재 이 순간에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되지? 원래 원점의 위치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게 돼. 마이너스 곱하기 저분의 질량은 얼마가 돼? 람다를 써서 할까? 비례식 써서 할까? 그냥 비례식 써서 해볼까? 지금은 람다가 불편하니까. 자, 비례식 써서 얘기하게 되면 얘는 L분의 Y M 곱하기 G 곱하기 2분의 Y만큼의 아래 높이가 있는 거지. 아래로 2분의 Y만큼 내려와 있어. 자, 그리고 나중에 갖게 되는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 있는 거지. 얼마가 돼? 전체 라지 M이 녀석이 마이너스 G 곱하기 2분의 L인 위치에 있게 돼. 그리고 얘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라지 M V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 그럼 라지 M을 모두 다 어떻게 해버릴 수 있나? 지워버리지. 맞아요? 자, 식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줄 수 있겠지. 얘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L2L분의 G 곱하기 Y의 제곱이지. 자, 그리고 이 값은 얼마가 되니? G 곱하기 2분의 G 곱하기 L이라는 값이 되고 마이너스야. 플러스 2분의 1 V의 제곱이야. 2분의 1 다 지워버리면 되겠네. 그치? 지워버리고 저쪽으로 이항시켜주면 V제곱이라는 값은 자, 얼마가 됩니까? GL 마이너스 L분의 GL 제곱이 되는 거지. GY 제곱이 되는 거지. 자, 여기 묶을 수 있을 만큼 최대로 묶어보자. GL로 묶어볼까? GL로 묶어보면 1 마이너스 L분의 G 곱하기 L 제곱분의 G 곱하기 Y 제곱이라는 값이 되지. 따라서 얘가 갖는 속력 V라고 하는 값은 루트 GL분의 1 마이너스 L 제곱분의 GY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구했어요. 이 책에서는 또 마찰이 있는 걸로 나왔구나. 마찰이 있으면 좀 더 골치 아파지지. 마찰이 있으면 마찰에 대한 일까지 계산해 주면 돼. 오케이? 마찰에 대한 일까지 계산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마찰이 없는 문제로 볼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거는 그 앞전 문제다. 앞에 문제가 이렇게 마찰이 없는 경우로 언급된 물체네. 자,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미끄러져 가는데 마찰이 한 1만 계산해서 빼주면 돼.
근데 마찰에 대한 일이 무게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는 마찰력이 점점점 감소하게 되거든. 그래서 그 관계만 보면 돼요. 마찰력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지? 만약 마찰이 고려된다면 얘는 x에 대해서 여기 y에 대해서 자 여기 마찰력은 이렇게 나타나게 돼. 첫 마찰력이 얼마가 되지? 저 길이만큼 있을 때지. 그럼 마찰력은 얼마가 돼? 뮤 곱하기 전체 길이 라지 m 곱하기 l분의 l 마이너스 y만큼의 yg만큼의 마찰력이 있을 거고 0이야. 이때 얘는 y가 얼마큼 내려온 거지? y란 녀석이 이게 전체가 다 내려오게 되면 y가 얼마가 될 때야? l이 될 때가 되지. 그래서 이 면적이 마찰에 대한 1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 1을 이쪽 항에다 더해주면 돼. 그러면 항 하나가 더 생기는 좀 지저분한 형태로 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308쪽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308쪽은 과정은 복잡한데 의외로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은 편이야. 오케이? 이용하는 게 적은 편이긴 한데 그냥 설명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탄성력에 의한 단진동과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탄성력에 의한 단진동과 역학적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단진동과 역학적 에너지를 봅니다. 자, 상황을 살펴보고 얘기할게. 얘 일부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질량이 m인 물체가 자, 용수철에 의해서 이렇게 붙잡혀 있어요. 용철에서 붙잡혀 있는데 용철상수는 K라고 하고 얘가 자연길이 상태입니다. 자연길이 상태이다. 오케이? 자, 요 상태에서 얘를 최대한 많이 당겨봤대요. 최대한 많이 당겼대요. 이때 얘가 당긴 줄의 길이가 용철의 길이가 얼마만큼 당겼대? 최대 진폭 A만큼 당겼다라고 해요.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놓아요.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 용수철에 의해서 자, 이 물체가 당겨져 들어가겠지. 당겨져 가게 돼. 자, 이때 얘가 갖게 되는 이 늘어난 길이를 뭐라고 해? x1이라고 하고 이 순간에 얘가 v1이라는 속력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 더 그려야 되겠구나. 자, 그러다가 얘가 중심을 지나는 순간에 자, 얘 막 이 토막의 이 물체의 속도는 얼마가 되지? v라는 속도가 되고 늘어난 길이는 없어. 현이야! 좀 처리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이 물체가 더 압축해서 들어가요. 얘가 압축된 길이가 x2야. 자, 그리고 이때 자, 계속 진행하는 속도는 v2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안 보이는데 절로 가야 잘 보이는데. 자, 그러면 얘는 자,
자연길이 상태를 중심으로 첫 번째 위치에서는 자, 포텐셜 에너지 얼마가 되지?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A의 제곱이야. 그리고 이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지? 0이야. 그치? 자, 두 번째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두 번째 위치에 대해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1의 제곱이야. 그리고 이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지?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된 거야. 세 번째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지? 2분의 1 mv의 제곱이 돼버리고 네 번째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2의 제곱이 돼버리고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 2분의 1 mv2의 제곱이라고 쓴다. 자, 이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써줄 수 있는데 이것은 곧 각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이 항상 같다는 이야기지. 자, 그 쉬운 것만 한번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풀로 살펴보지 않고 쉬운 것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첫 번째, 어떤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합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합과 같다라고 했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었거든. 자, 나중 운동 에너지 EK2 마이너스 처음 운동 에너지 EK1 더하기 자, EP2 나중 포텐셜 에너지 빼기 처음 포텐셜 에너지 EP1이 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자리 바꿔주게 되면 얘는 EK1 더하기 EP1 이라는 값은 EK2 더하기 EP2다 라고 써줄 수 있겠지. 이 값이 언제나 일정이다 라고 쓸 수가 있거든. 이 식을 활용할게. 임의 에너지들은 다 구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를 비교해주면 쟤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2분의 1 KA의 제곱을 2분의 1 MV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1의 제곱과 같다. 오케이? 자, 이 값은 또 2분의 1 MV의 제곱과 같고 얘는 2분의 1 MV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2의 제곱이다 라고 하고 이 값이 언제나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각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값들이 항상 어떻다? 같다. 오케이? 그래서 역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관한 식을 정리해 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이번에는 연직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볼게. 연직 방향은 일단 상황만 설명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지워도 되죠? 네. 쓰지도 않는 놈이 내라고 하면 쓰는 애들은 어떡하라고? 야, 김우준, 안 쓰는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쓰는 친구들은 어떡하라고? 그지, 유나야? 오늘 하나도 못 쓰는 유나. 삼각비 공부해라. 수학을 쌓아놓고 정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진짜 문제가 생긴다. 공부를 수학을 못해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특히 이제 공대를 가려고 생각하는 친구들 수학 못하면 완전 꽝돼. 진짜 기본부터 착실하게 쭉쭉쭉쭉 쌓아줘야 돼. 엄청나게 중요해. 과학 선생님 중에 수학에 대해서 중요성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못 봤지? 진짜 중요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연직 방향으로 매달려 있는 자, 용철에 대해서 보자. 얘는 그냥 약간만 설명해주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가갖고 시간 내 설명을 못할 것 같아.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추가 매달려 있어. 이 취해 운동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에너지 관계 설명해 줄게. 원래 용수철에 추가 매달려 있는데 말이야. 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우리가 손으로 받치고 있어. 그럼 용철은 하나도 길이가 늘어나지 않았겠지. 이 상태가 자연 길이 상태가 되는 거야. 이때 손을 서서히 아래로 내리면 추와 용철은 늘어나면서 추의 위치가 아래로 쭉 내려오다가 손을 떼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때를 가질 수 있겠지. 자, 이때 위치에서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 아랫방향의 중력과 윗방향에서 늘어난 길이를 x0라고 할 때 윗방향으로 나타나는 탄성력이 서로 어떻게 돼? 비김이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고 해? 힘의 평형 상태라고 표현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서 얘는 mg-kx0가 0이라고 해. 그때 얘를 당겨서 어떤 임의 길이가 됐을 때, 자, 당겼다가 놓았을 때 얘의 더 늘어난 길이는 x라고 얘기해보고 얘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속도를 v다라고 얘기해보면 얘는 에너지가 세 개의 에너지가 나타나게 돼. 먼저 운동 에너지가 있지. 2분의 1 mv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가 있고 위아래로 변하지. 그래서 위아래로 변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있잖아. 이때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누구를 놓냐면 얘를 기준점으로 놓는 게 편해. 이해해? 그렇다면 얘는 어떤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mgx라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그 다음에 용수철이 있으니까 용수철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겠지. 용철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되니? 2분의 1 곱하기 얘는 얘를 기준으로 쓰는 게 좋아. 그럼 얼마가 돼? 2분의 1 k x0 플러스 x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기준점을 서로 다른 포텐셜 에너지는 각각에 맞게 서로 다른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연직 방향으로의 진동을 보시고 자, 만류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게 되는데 다음 시간 다룬 얘기는 학교에 입학하시면 항상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이야기가 나올 거야.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그 문제를 살펴보자. 1학년, 2학년, 3학년 통틀어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시험 문제 출제가 가능한 영역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영역을 보기로 하고 마치자.